자, 그럼 조금만 더 하고 변동 환율제의 단기 균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변동 환율제 하에서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의 효과를 봤습니다. 그죠? 자, 다음으로 이거 한번 보시죠. 이거 최근에 이제 미국이 이게 코로나 이렇게 맞이하면서 금리를 많이 낮췄습니다. 그때 이제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건 좀 반대 얘기긴 한데 미국이 이제 예전에 양적 완화를 하고 양적 완화 이후에 이제 통화 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금리를 다시 올리기 시작했죠. 그런 걸 우리가 테이퍼링 팔리스라고 합니다. 그 테이퍼링 팔리스라는 걸 다른 말로 하면 그냥 미국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그 미국 금리 올린 효과를 보면 효과를 보게 되면 금리를 내렸을 효과도 바로 우리가 반대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먼저 이제 미국 금리 올렸을 때 이제 산출량, 우리나라 산출량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보죠. 자, 그러려면 이제 단기 균형식 가야 됩니다. 그죠? 단기 균형식이 어디 있나요? y hat, y hat, y hat 여기 있습니다. 그죠? 단기 균형식. 그죠? 그래서 y hat이 있고 그 다음에 r star, 미국 금리가 r star입니다. 그죠? r star 여기 있고 그러면 보시면 이제 r star가 증가를 하게 되면 y hat도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r star가 증가하게 되면 y hat도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 왜 그렇습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달러가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 쪽으로 많이 가겠죠. 그러면 원화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고 달러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겁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면 달러의 가격은 올라가겠죠. 그죠? 달러의 가격이 바로 환율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올라갈 겁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Y햇도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금리를 낮추는 거나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죠? 자, 반대로 지금처럼 이제 미국 금리를 낮추게 되면 R 스타가 떨어지게 되면 Y 햇도 떨어지게 되어 있죠. 그죠? Y 햇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미국이 금리를 낮추면 반대로 달러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고 원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러면 이제 환율이 하락하고 따라서 이게 경상수지가 악화되면서 우리나라 산출량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현실과는 좀 많이 좀 다르긴 한데, 그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R스타가 상승하게 되면 우리나라 금리는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보도록 하죠. R스타가 상승하면 이제 Y스타는 증가도 했는데 이걸로 주석해서 예. R스타가 증가하게 되면 Y햇은 증가도 했는데 그럼 이제 우리나라 금리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근데 보면 R햇에 대한 식을 보시면 여기에 금리는 없습니다. 그죠? 금리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금리가 Y햇 안에 있습니다. 그죠? Y햇 안에 있고 그러면 이제 따라서 R스타가 증가하면 Y햇도 증가하고 Y햇도 증가하니까 사실은 R햇도 증가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나라 금리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거는 여기서 국내 금리 R은 이제 내생 변수고 R 스타는 외생 변수입니다. 그죠? 그만큼 뭐냐면 R 스타가 변하면 R 햇이 변하지만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변하면 그게 우리나라 금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우리나라 금리가 변한다 해서 미국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이 모형의 설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모형에 의하면 어쨌거나 R스타 미국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우리나라 금리도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얼마나 상승하느냐 보시면 이제 이게 얼마나 상승하냐 보면 이제 얘를 그죠? R 햇은 얘인데 얘를 뭐에 대해서 미분해야 됩니까? 얘 R 스타에 대해서 미분해야 되고 R 스타에 대해서 미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Y 햇을 이제 R 스타에서 미분해 줘야겠죠. 그죠? 이 전체를 Y 햇에서 미분해 주고 Y 햇을 거기다 곱하기 Y 햇을 다시 R 스타에서 미분한 걸로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가 됩니까? 요거 y햇에 있는 개수 이겁니다. 이거 그죠? 1 오버 람다의 1 더하기 psi 그죠? psi가 있고 그 다음에 이 y햇을 r 스타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뭐가 남습니까? 미분하게 되면 이게 뮤가 있고 분자에 뮤가 있고 그죠? 뮤가 있고 뮤 나누기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1 빼기 c 더하기 이게 베타 더하기 뮤 나누기 람다 다가 1 더하기 psi 이렇게 됩니다. 그죠? 따라서 얘와 얘를 곱해줘야 돼요. 곱했던 수는 그냥 얘를 그냥 얘 분자 곱해주면 되죠. 얘 분자 곱해주면 뭐가 되겠습니까? 1 나누기 람다의 뮤 곱하기 1 더하기 psi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죠? 그래서 이만큼이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나라 금리가 받는 영향의 크기입니다. 미국 금리가 1% 포인트, 1% 올라가면 우리나라 금리가 이만큼 영향을 받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때 뮤라는 게 뭐냐면 얼마나 자본 이동성이 강하냐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금리가 조금만 높아도 자금이 확 쏠리는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자본 이동성이 무한대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금리가 0.0001%포인트만 높아도 자금이 다 글로 간다. 라고 가정한다면 이 뮤는 무한대로 가는 거죠. 뮤는 무한대로 갑니다. 무한대로 발생해버리고 얘도 무한대로 발생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얘가 무한대라고 얘를 무한대로 가면 이 값 자체는 어디로 수렴합니까? 이 뮤의 개수로 수렴하죠. 이때 뮤의 개수는 뭐냐면 1 더하기 psi 나누기 람다 1 더하기 psi 나누기 람다 분모에는 1 더하기 psi 나누기 람다 되네. 그죠? 이게 뮤가 이게 있으니까 그죠? 이건 뮤입니다. 그죠? 뮤 1 더하기 psi 나누기 뮤. 그러니까 분자랑 분모랑 뮤의 개수가 같아요. 그죠? 분자랑 분모랑 뮤의 개수가 같으면 이때 뮤가 무한대로 할 때 어디로 수렴하겠습니까? 얘는 결국 1로 수렴하는 거죠. 1로 수렴한다는 소리는 만약에 자본 이동성이 완벽하다면 미국이 금리 올리는 만큼 우리나라 금리도 고스란히 올라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리고 반대로 완벽하지 않다면 그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는 이 값이 이게 1로 수렴을 하는데 1보다 작은 값에서 1로 수렴하겠습니까? 아니면 1보다 큰 값에서 점점 줄어들면서 1로 수렴하겠습니까? 뮤가 무한대로 할 때 보시면 뮤가 무한대가 아니라 뮤가 유한하다면 보시면 이 값이 이미 분자에 있고 보면 분모에도 보면 똑같은 값이 있죠. 분모에도 이렇게 똑같은 값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분자와 분모의 양의 값이 똑같이 위아래로 있고 더하기 또 뭔가 양수가 있네. 그죠? 그 말은 곧 이 값 자체는 전체적으로 뭐보다 작다는 소리입니까? 전체적으로 1보다 작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자본 이동성이 완벽하진 않다면 미국 금리가 오르는 만큼 국내 금리가 똑같이 오르진 않지만 그게 미국 금리보다 더 많이 오르는 뜻은 아니고 미국 금리보다는 적게 반응한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반대로 만약에 자본 이동성이 완벽하다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만큼 우리나라도 금리를 똑같이 올려야 된다는 소리인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보면 미국이 금리를 올릴 테니까 우리나라 금리를 똑같이 올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논문, 뉴스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런 이제 직관에 기반한 겁니다. 현실은 좀 다르지만,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왜 안 맞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 겁니다. 자, 일단은 지금 일단은 아주 기본적인 모형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미국 금리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제 미국이 금리를 낮추게 되면, 이제 미국이 금리를 낮추게 되면, 반대로 금리를 낮추게 되면 환율은 하락하게 되고, 따라서 이제 경상수지가 악화되면서 우리나라 경기도 안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죠? 자, 또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자보이능성이 무한대로 가버리면 미국 금리에 대한 우리나라 금리의 반응은 거의 1대1로 하게 될 거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설명드리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 자, 보시면 y hat 단기 균형식을 보도록 하죠. 단기 균형식을 보시면 이게 단기 균형식입니다. 그죠? 이거 지우개가 없나? 지우개를 일일이 지워야 되나요? 일일이 지워야 되나? 일일이 다 지워야 되나? 이게 중요한데. 자, 예, 다 지웠습니다, 이제. 자, 단기 균형식을 보시면 이게 단기 균형식입니다. 만약에 미국 경기가 좋아진다면 미국 경기는 Y스타입니다. Y스타 여기서 Y스타. 그죠? 미국 경기. 여기 보시면 미국 경기가 좋아진다면 또 경기 나빠진다면 우리나라의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걸 알고 싶어요. 여기서는 미국이라 제가 말했지만 이게 꼭 미국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세계 경기, 우리나라 제외한 글로벌 경기라고 해석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면 또는 나빠지면 우리나라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보통 언론이라 이런 직관적으로 생각하실 때는 당연히 미국 경기가 좋아지면 우리나라 경기도 좋아질 것 같고 또 미국 경기가 나빠지면 또 세계 경기가 안 좋아지면 우리나라 경기도 안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들죠. 하지만 여기서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는 이제 보시면 y hat이라는 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y hat y hat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 말은 그건 무슨 말이냐면 죄송합니다. y 스타가 안 보이죠. 이게 y 스타 미국 경기 또는 글로벌 경기가 안 보이죠. y 스타가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y 스타라는 놈은 y hat의 균형에 또 y hat의 결정식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죠? y hat은 이 식에서 결정이 되는데 달리 말하면 이제 이 우변을 여기 있는 값으로 나누었을 때 나눈 값이 y hat인데 여기 어디에도 이제 y 스타가 없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가 좋든 안 좋든 국내 경기는 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변동 환율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변동 환율제에서는 국내 경기가 또 국내 산출량이 세계 경기에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예? 이게 보시면 이제 y hat이 변하더라도 y 스타가 변하더라도 y hat은 그에 대한 반응이 0입니다. 0. 0입니다. 0. 그거는 왜 그러냐면 y 스타가 올라가면 세계 경기가 좋아지면 경상수지가 좋아지겠죠. 당연히 수출이 잘 되니까. 하지만 수출이 잘 되면 달러가 국내로 들어와요. 달러가 국내로 들어와 버리면 달러에 대한 가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달러가 흔하니까 달러의 가격은 떨어지겠죠. 떨어지고 이 때문에 다시 경상수지는 다시 하락하게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해외 경기가 좋아진다고 해서 경상수지가 꼭 개선되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만약 경기가 안 좋아진다. 글로벌 경기가 안 좋다. 글로벌 경기가 안 좋으면 경상수지는 떨어지게 되고 경상수지는 이제 악화가 되고 그러면 달러가 들어오지 않겠죠. 국내로. 그러면 달러는 귀해지고 달러가 귀해지니까 환율은 어떻게 됐습니까? 달러가 귀해지면 달러 가격은 올라가고 달러 가격이 곧 환율이니까 환율은 상승하게 될 겁니다. 환율이 상승해 버리면 경상수지는 다시 개선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결과가 두 개가 상쇄가 돼서 결과적으로는 경상수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해외 경기에 대해서 국내 경기가 굉장히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동환율제를 도입하는 우리가 변동환율제, 고정환율제를 하지 않고 변동환율제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어쩌면 오직 유일한 이유는 이 해외 경기로부터 안전하기 때문에 해외 경기 변동으로부터 국내 경기 변동이 안정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변동 환율제를 하게 되면 일단 환율이 변동을 하니까 불확실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수출을 하든 수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환율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투자 같은 게 위축될 수 있죠. 해외 투자자가 국내 투자할 때 그런 게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출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죠. 일단 보통 수출을 하는 사람들이 원자재는 해외에서 수입을 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물건을 판단 말이죠. 수출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수입을 할 때, 원자재 수입할 때 시점과 수출할 때 시점 차이가 많이 나요. 작게는 1, 2개월, 길게는 6개월에서 1년 차이 나겠죠, 최소한. 그죠? 그러면 내가 원자재를 사올 때는 굉장히 비싼 환율로 사왔지만, 팔 때는 싼 환율로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이제 환율에 대한 불확실성도 존재하는 거죠. 그럼에 불구하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 환율제를 채택한 이유는 해외 경기 변동으로부터 안전하기 때문이에요. 고정 환율을 해버리면 사실은 환율에 대한 불확실성을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고정 환율제를 해서 환율의 불확실성을 없애는 대신에 우리가 또 지불해야 될 코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선생님이 드릴 텐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고정 환율제를 유지함으로써 오는 그 베네핏보다 코스트가 훨씬 더 커요. 더 큽니다. 그죠? 반대로 우리가 변동환율제를 채택한 이유는 변동환율제에서 환율제로부터 오는 비용, 그러니까 특히 가장 큰 거는 이제 환율의 불확실성에서 오는 비용보다 이제 해외 경기 변동으로부터 국내 경기가 보호된다는 효과가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변동환율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경기와 우리나라 경기의 동조성은 강하지 않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없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다 이론적인 거고, 이론과 현실이 정확하게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정환율제를 채택했을 때 비해서는 훨씬 더 그 동조성이 떨어져요. 반대로 우리가 고정환율제를 채택했다면,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 고정환율제 채택했다면 사실은 이제 해외 경기와 국내 경기 사이의 동조성은 굉장히 강합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변동환율제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정환율제에 대해서 넘어가도록 하죠.